자, 그 다음 등비중앙. 등차중앙을 했기 때문에 등비중앙은 뭔지 알겠다, 그치? 자, 등차중앙이 어떤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항을 등차중항이라고 했어. 똑같다. 이번에는 어떤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B 있지, 그치? 얘가 등비중항이야.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항,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야. 근데 A, B, C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은 B 나누기 A 한 것과 C 나누기 B 한 게 같지. 공비 R로. B 나누기 A 한 것과 C 나누기 B 한 게 서로 같은 거야.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얘네들 정리를 해주면 B 제곱은 AC와 같아지겠지. 자, 외워야 된다.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세수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양쪽의 항의 곱과 같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개의 수 AN, A의 N 플러스 1, A의 N 플러스 2.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 이루고 있다면 얘네들이 지금 등비수열 이룬다는 뜻이잖아. 그럼 가운데 있는 항 AN 플러스 1의 제곱, 얘가 등비중항이니까 얘를 제곱한 것은 양쪽의 제곱, 양쪽의 곱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와 같다라는 거야. 뭐 같은 내용이야.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도 되겠지. 자,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. 자, 근데 우리 등차수열이랑 조금 다르다. 등차수열은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? 가운데 수를 A라고 잡고 공차만큼 뺀 것, 공차만큼 더한 것 이렇게 해서 A-D,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의 수로 잡으라고 했잖아. 근데 등비수열은 이렇게는 못하고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제일 작은 수를 A 뭐 또는 A1 그 다음 수를 AR 공비 R 곱하고 그 다음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타내면 돼. 이제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. 세 근이 어쩌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실근을 보통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두지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수 3개로 잡지 않고 A1과 R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세 실근을 첫 번째 근을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근은 공비 R을 곱해서 AR 세 번째 근은 AR의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어. 그럼 미지수가 알파, 베타, 감마 3개가 아니라 미지수 A와 R 2개로만 나타나지겠지. 그럼 조건도 2개만 있으면 나머지 뭐 K의 값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야. A하고 R을 조건 2개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.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자, 세 근을 이렇게 잡았어.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 근의 합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은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K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곱의 합 둘 곱 그럼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R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먼저 곱할까? 자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A 제곱 R 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더하기 A 제곱 R의 세제곱 그러면 A분의 C와 같지. 그래서 1분의 28, 28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세근의 곱해주면 A의 세제곱, R의 세제곱, A의 세제곱, R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에서 64가 되겠지. 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세 개를 찾아냈어. 그러면 지금 세 개를 뭐 얘를 1번, 얘를 2번, 얘를 3번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 식에는 K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두 번째, 세 번째는 A하고 R만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A하고 R을 찾든지 뭐 해야 된단 말이야.
그럼 먼저 세 번째 식을 봐봐. 세 번째 식을 보면 얘는 AR의 세제곱이 64. 64는 4의 세제곱이잖아. 따라서 AR이 4가 되겠지, 그치? 그럼 AR이 4라는 거 찾았는데 두 번째 식을 봐봐. 두 번째 식 공통인수 AR로 묶어줄 수 있지.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공통인수 AR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A 더하기 그 다음 AR 더하기 여기는 AR의 제곱이 되지. 얘가 28과 같은 거야. 근데 AR이 4라고 했으니까 AR 대신에 4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4 나누고 나면 7이 될 것이고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7이야. 근데 이게 어딨어? 1번이지, 그치? 자, 여기 있잖아, 여기. 얘가 7인 거야. 따라서 K의 값이 7이 되겠지. 자, 이제 꼭 한번 직접 풀어봐. 그냥 설명만 듣지 말고 꼭 한번 다시 풀어봐봐.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아직 이게 등비 수열인지 등차인지 그런 거 몰라. 근데 수열 AN이 주어졌는데 만약에 AN이 AR의 n-1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야. 그러면 이거는 AN이 등비 수열이라는 말하고 같겠지, 그치?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잖아. 또는 A의 n 플러스 1 나누기 AN 뒤의 항에서 앞의 항을 나눴어. 근데 일정한 숫자가 나왔단 말이야. 그러면 이것도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. 또는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와 같다. 등비중항 얘기하는 거잖아, 그치? 이 경우도 AN이 등비수열인 거야. 이렇게 주어지면 아, 얘가 등비수열이겠구나라는 거 알아야지, 그치? 자, 등차할 때도 설명했는데 자, 이렇게 나오면 AN이 등비수열이야. 근데 A3 나누기 A2가 뭐 5였다.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없어. 이거는 딱 특정한 이 경우에만 오지 다른 경우에는 A4 나누기 A3 했을 때 5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, 그치?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반 항 A의 n 플러스 1과 AN을 나눴더니 일정한 수가 되더라. 그러면 이때는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.